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화해의 사태 등 중간에서 대한민국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미중 무역 전쟁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무역 갈등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및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금리는 크게 하락하였고 주가 역시 위험 회피 심리로 전반적으로 하락, 미 달러화도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에 불참한다는 설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오는 28일부터 29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오지 않을 경우 즉각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지금 35%에서 40%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60% 제품에도 부과할 것이라고 중국을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 중국이 합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게 될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오늘 전화통화에서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정상 간의 담판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참석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일본 오사카에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떤 돌파구를 찾지요. 참석하지 않으면 잘못되면 크나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화해의 문제도 무역거래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중국 제조 2025 계획은 중국이 모든 걸 지배하겠다는 뜻이라며 시 주석에게도 얘기했지만 그건 매우 모욕적이라고 트럼프가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서로 양보 없이 장기화되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 지금까지는 미국이 유리하고 중국이 수세에 몰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후의 승자는 미국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14년간 미국이요, 중국으로부터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그동안 미국이 중국을 봐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중국이 잘 나가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이며 경제 대국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30분 이내에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경제 규모 역시 미국이 중국을 훨씬 더 앞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역 분쟁이 초장기화되면 결국 승자가 의미가 없게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과 유사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모두 국익만을 위해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양국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면서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두 나라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도 많은 타격을 입기 때문에 결국 승자와 승패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공격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급부상이 미국 경제와 패권에 위협이 됐기 때문입니다. 무역 적자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내 34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이 중에서 75%가 중국과의 무역 적자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일자리 증발은 미국 내 50개 주 모든 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세계무역기구 WTO 규범만으로는 중국을 컨트롤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관련된 WTO 분쟁의 3분의 2가 중국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중국이 약소국가였다면 미국이 쉽게 지배했을 것이고 설사 강대국이어도 WTO 다자 체제에서 관리하면 좋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 실익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중국 공산당 대변인은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으로 20일부터 21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의 국빈 방문 사실만 알리고 방북 시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산당 및 국가 최고 지도자가 방문한 것은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고조되고 있어 시 주석이 이달 말 오사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북한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홍콩 시위 사태와 미국의 전방위적인 무역 보복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이라 시 주석으로는 이를 만회할 만한 게 중국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북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왜 급하게 북한을 방문했을까요? 미국이 지금 북한을 최대 압박하고 있는데요. 북한을 최대 압박하고 있는 것을 약화시키는 전략이 아닌가. 지금 시진핑은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상당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힘을 과시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전략이 되겠고요. 사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시 주석의 방북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중재자 입지가 더욱더 좁게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장기화되는 미중 무역전쟁,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한국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이고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업이 실리를 취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나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에서 중립적으로 대응하기란 불가능하기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은 동맹국인 동시에 최강 대국인 미국 쪽으로 기우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미국의 등을 돌린다면 그 뒷감당은 상상도 못할 타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중에 치중한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 시장도 다각도로 변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내수 시장을 먼저 키우라고 하지만 한국은 내수 시장을 기약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수는 국내적 충격이 있으면 결정타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도 감소하지만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존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미중 무역 전쟁이 얼마나 장기화될까요? 미국
대선 시점은 2020년 11월인데 트럼프 집권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공격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 관세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본질은 기술 전쟁이며 패권 전쟁입니다. 중국도 이미 장기전을 각오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미중 무역 협상에서 상호 평등, 평등호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중국도 절대 쉽게 물러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유리하고 최후의 승자는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양국 간의 절충안이 없이 무역 분쟁이 초장기화되면 승자가 의미 없는 승자 없는 게임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글로벌 경제에도 크나큰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두 나라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힘없는 약소국가들의 서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대비하여 정부는 리스크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중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역 파트너 국가들과 협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기회 요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가치 사슬과 연결되어 있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